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뭐 올해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3개 있었죠, 그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게 작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계속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데 거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생소하죠. 어려운 거하고 생소한 거는 다르죠. 그죠? 어려운 거는 진짜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생소한 거는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자꾸.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생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용도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할 건데 용도구역에서는요. 논점이 크게 보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논점은 2개입니다.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 두 번째는 새로 들어온 3가지 용도구역의 특징들, 구분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볼까요? 용도구역의 개념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놓은 적도 없고 나와봐야 뭐 크게 논점을 잡을 게 없거든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역시 용도란 말은 뭐 한다는 말이냐면 쓴다는 말인데 용도구역에서 용도 쓰임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하고는 지역지구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고 독자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죠? 용도구역을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목적. 그 독자적 목적 쓰기 위해서 용도구역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종류가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불러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진짜 실력 많이 늘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한 지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 많은 양을 민법, 개론, 공시, 법령, 세법 그 어마무시한 양들 아닙니까? 그 양들을 와가지고 내지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가지고 깨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기간이 긴 것도 아니거든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쵸. 도시, 자연, 공원구역, 휴양림이나 수목원. 그 다음에 그쵸. 수, 산, 자원, 보호구역. 에다가 여기 이제 관리계획 2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 6, 7번. 5, 6, 7. 그죠?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가 있듯이 복합 용도구역도 있어요. 멀티로 쓰이겠네. 야도.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입체적으로 쓴대요?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그죠? 이렇게 3개. 요 3개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잡았지만은 뭐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아우, 잘한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용도구역도요, 용도구역도 첫 번째 논점입니다. 첫 번째 논점. 어떤 절차로 지정을 할 거냐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가요. 그죠?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은 다음에 입안권자가 입안합니다. 협의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든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 대도시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개. 짱, 개. 그 다음에 시. 해양수산부 장관도 할 수 있죠. 뭐를? 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이 권한자가 다 빠져나와요.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대한 언급이 없죠. 예외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정이 하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는 그렇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정권자가 된다?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 강세, 용도구역에서 문제를 쉽게 내면서 전통 강세는 어디에 있냐면요. 권한자에 있어요. 권한자.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용도구역 있죠, 그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거는 결정권자가 누군데라니까 법조문에 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답니다. 누가 한다고요? 관리계 결정권자. 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놓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조문에서 언급한 그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창작하고 응용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끝! 이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자를 먼저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거든요. 목적.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3개입니다. 도시 무질산 확산 방지,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상, 보안상 목적이라고 하는 3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개특법이에요. 행위자는 어디서 한다? 개특법. 근데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끝.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더 이상 범위를 넓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휴양림이나 수목원 주변 지역에 지정을 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근거가 어디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행위자는 어디서 하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즉, 여러분 개특법에 가면요. 개특법에 가면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그대로 나와요. 실제로 나와. 개특법에. 옛날에 16회 시험까지가 개특법이 우리 시험 범위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공법 책이 지금보다는 훨씬 두꺼웠거든요. 그때는 공법 안에 법이 몇 개냐면 9개 있어요. 9개. 지금 빠진 게 3개거든요. 그 빠진 게 3개 중에 하나가 개특법. 그 다음에 산림법.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3개는 뺐어요. 빼가지고 지금 법이 6개죠. 그죠? 6개인데 개특법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옛날에.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관리계획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 강의할 때인데 강의할 때 그 나오는 관리계획은 국회에서 배웠죠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뭐가 되냐면 개특법 시험 문제 2개 그때 당시 2개 나왔는데 둘 다 행위자를 냅니다. 행위자. 집단 칠학주고 행위자. 그거 뭐 달달달 외웠어요. 그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이 행위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3개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냥 그까지만 하시면 되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국회법 시행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디에서 집중 출제를 하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 파트에서 집중 출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른 말로 시가와 무슨 구역이라고 불러요? 유보구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간이 최장, 그렇죠. 20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5년보다 작게 할 수는 없고요. 20년보다 많이 할 수는 없고, 최단 5년, 최장 20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있거든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한다? 행위제한을 하는데 그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국회법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정규 강의 할 때도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을 툭 건드리면 자동으로 줄줄 흘러라고 했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행위제한은 항상 종착점은 지금까지 계속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기성전,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행위제한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을 툭 건드리면 항상 몇 개로 나눠야 된다? 2개로 나눠줘야 돼. 본능적으로 2개로 툭 나눠줘야 돼요. 뭐하고 도시, 군 계획사업과 비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툭 건드리면 자동으로 쭉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뭐하고 도시, 군 무슨 사업? 계획 사업하고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 사업하고 뭐하고 비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을 우리가 진짜 무수히 했습니다. 무수히.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을 진짜 우리는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뭘 말하냐면 시설 사업, 그다음에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그죠?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3번, 4번이죠. 요 관리계획의 3, 4번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뭔 사업이다? 계획 사업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죠? 원칙적, 즉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칙 금지입니다. 법 조문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해석론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예외적으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3개 요건.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해야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럴 때는 그죠? 뭐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된다. 이러면 대형 참선합니다.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끝. 이게 답니다. 틀을 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으로 문제를 준단 말입니다. 테마를 그렇게 잡아줘요. 이거는 고유 테마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테마입니다. 이래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테마가 새로운 테마를 지금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35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이미 테마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별 테마가 있거든요. 그 테마 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에는 고유 테마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해가지고 문제가 한 2-3문제, 서너 문제가 아마 실어놨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유사 문제는 빼고, 그죠? 그래가지고, 뺀 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도시군계획사업과 뭐하고 비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나 비도시군계획사업이나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든 비도시군계획 사업이든 안 되는데 도시군계획 사업, 즉 시설개발 정비 사업은 그 시설개발 정비 사업이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상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을 하고 국장이 요청된 걸 받아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죠. 그럴 때는 된다 안 된다? 되는데 함정은 어디에 파냐면 되긴 되는데 허가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데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죠. 첫 번째는요. 그럼 비도시군계획 사업이 뭔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글자가 들어옵니다.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아닌 행위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이든지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든지 뭐 등등의 행위겠죠. 그죠?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그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시가와, 즉 개발을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비도시군계획 사업도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행위에 하나여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돼요. 즉, 그래서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 받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행위란 말이 중요합니까? 허가란 말이 중요합니까? 일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 일부 행위가 아니면 허가 내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받으면 가능한 그 일부 행위가 뭔지를 시험에 내겠지.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야를 더 많이 내죠. 그 일부 행위가 뭔데? 라고 하니까 그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일부 행위만 되는데 요 일부 행위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위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항상 행위전에 바리케이트를 툭 쳐놨다가 프리패스로 득득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열어주는 게 있다고 했죠. 3개. 뭐? 생업, 또 경미한 거, 또 공적 행위.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받으면 가능한 행위로서 첫 번째 주택이 돼요. 주택. 근데 주택은 조심할 게 신축은 안 되죠. 뭐만 된다? 정축만 됩니다. 그것도 얼마까지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리고 주택에 딸린 부속 건물은 신축할 수 있다. 10평까지만 33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동, 공용, 공익,
공공용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책에 보면 공동, 공용, 공익, 공공용 시설로서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죠? 마을에가 노는데, 하여만 됐다. 그러면 못 된다. 그 다음에 생업 관련 시설이 있죠.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를 노는데, 그것도 생업 관련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되는데, 뭐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되긴 되는데,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기존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은 안 되는데, 개축, 재축, 대수술하는 거는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 생각해 봐봐. 봐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25년 5월 3일이 됐거든요. 지정이.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니까 당연히 숙박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로 지정되기 전에 숙박시설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이때는 규제를 안 받을 때니까. 이거 있었다니까요. 근데 시가와 지정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숙박시설을 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뭐야? 기득권 보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관광지 이런 데 가다 보면, 분명히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이게 단란주점이 있네. 분명히 이게 농업진흥지역 같은데 이게 단란주점이 있네.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뜬금없이 갑자기 숙박시설이 나오고 그런 경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뭔 말이에요, 그게? 그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 전에 규제가 없었을 때, 예, 그런 게 허용이 돼가지고 기득권 보호로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있어. 그 지정이 됐어. 자, 지금 상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시가조정이 지정되고 나서 이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 변경 안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을 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있잖아. 공동, 공용, 공익, 공공용. 내지는 생업 관련 시설로 용도를 바꾸려고 해. 용도 변경 원래 안 돼. 안 되는데, 즉, 금지된 시설을, 허용되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거는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받으면? 그렇지. 허가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끝! 다 해버렸습니다.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눈빛은 좀 더 해주면 안 되나 하는 눈빛인데. 눈빛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갈망하는 눈빛입니다. 좀 더 해봐라, 한번. 이런 눈빛인데, 더 할 게 없다. 더 할 게 없다. 자, 그래서 용도구역의 쭉 놓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누가 제한한다고 했어요? 국장은,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목적도 뭐 11월 달에 공부할 때 줄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줄치는 거 아니죠. 행위제한, 이런 거 줄치는 거 아니잖아. 시가조정구역.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시가조정 좀 이따 봅시다. 나머지부터 하고. 도시자연공구역.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죠. 국장 아니죠. 자연환경 경관을 보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위해서 식생향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도시공업 및 녹지관을 보였습니다. 수산자본이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죠. 행위자는 어디 갔습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까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시가조정구에서 많이 내는 이유가 규제의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도시 무주선 뭘 막고?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만다. 유보 동그라미.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가 합니다. 대도시가 빠져요. 왜 빠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법에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 99% 논리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저도 설명을 못하는 파트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도 입법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왜 그랬는데? 라고.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0%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거는. 저도 아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당연하지. 그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할 뿐이지 다 알 수 없지. 다 모릅니다, 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죠? 국자.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됐단 말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누가 하고? 그렇죠. 연계가 안 되면.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유보기한은 몇 년이에요? 5년에서 20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유보기한이 지났죠. 그러면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럼 효력이 상실하면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 안 하면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간지라면 자동 상실. 그래서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고시한다는 것은요,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 고시해야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출생신고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출생을 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죠.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죠.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않고, 그죠? 권리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는, 그죠? 권리 능력을 취득하거나 상실했다는 사실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확인. 확인적 의미의 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나왔죠, 시험에서. 얼마 전에. 고시가 장난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야 법 전공이니까 이런 것들이 쉬울 수는 있는데, 전공이 아닌 여러분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그것도 문장을 짧게 아니고 길게 줄줄 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시험장에서는, 그죠?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짜증날 수 있죠. 문장이 여러분들은 긴 게 별로 안 좋죠. 그죠? 실제로는 문장이 긴 게 쉽거든요. 말을 주저리 막 늘리면 함정을 팔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험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법하고 민법 문제가 좀 길잖아요. 짜증나죠? 민법도 갑, 을까지는 괜찮은데, 병, 정, 제일 싫은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정 아닙니까? 정. 무도 나요? 진짜로? 야, 요즘 문제 많이 발전했네. 지금 치르는 여러분들 민법 문제가 한 3, 4년 전에 사법고시 문제입니다, 그거. 그런 문제들 많아요. 보면, 문제 수준이. 제가 보면, 이거 옛날에 고시 치를 때 나오는 문제가 지금 나오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3, 14년을 가면 여러분들, 사법고시 칠 수 있어요. 근데 칠 수 있다고 했지 합격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칠 수 있어, 칠 수. 근데 그게 대단한 거죠. 1년을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해석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죠? 가벌이 아니고 병정무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걸 해석해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제한 들어갑니다. 행위제는 2개로 항상 나눠주시라고 진짜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오늘 조금 나중에 요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시가조정의 행위제한 본능적으로 마구마구 도시, 군, 계획 사업과 비도시, 군, 계획 사업 자꾸 연습을 좀 하시고, 공법 재수업을 들으면요, 제가 본능적으로 2개로 나눠놓은 게 2개입니다. 시가조정의 행위제한, 도시, 군, 계획 사업과 비도시, 군, 계획 사업. 한 군데 더 넣어줘.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정비사업을 시행이라면 2개로 나눠지라고 했죠. 마음하고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 그게 나눠주면 굉장히 공부하기 편해져요. 시험에 계속 오거든, 그게. 근데 그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분들하고, 그죠? 그걸 문제를 보면서 인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2개는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서 입에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조정 행위자 툭 그대로 마음하고 도시군계획사업과 비도시군계획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돼, 안 돼? 안 돼. 라고 적고 싶은데 못 적었습니다. 원칙 뭔데?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1, 2, 3 요건을 갖추죠. 그럴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원칙 금지인데 기업, 국방상 공의상 사업시행 불가피, 관계중앙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목적 달성에 제한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그냥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허가 X라고 적어두시면 객관식에서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허가 X.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시공계획 사업은 요건을 갖추면 그냥 된다.
그리고 비도시공객 사업은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되는데 그 일부 행위가 밑에 쭉 나오죠. 보시면 주택, 신축 금지입니다. 증축 100. 종교시설은요, 기존 면적의 몇 배까지 된다? 2배까지. 근데 이 2배까지 증축은 할 수 있는데요. 종교시설은 증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만약에 절이 있었는데 절이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축하기 위해서 산을 깎고 부지를 만드는 거는 안 되는데 옛날에 부지를 만들어 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절의 면적의 몇 배까지? 2배까지는 증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생업 관련. 그 다음에 공동공용공이 공공용. 그 다음에 기존 건물 동일한 용도 범위 안에서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거. 뭐 개축, 재축, 대수선. 되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허용되는 건물. 허용되는 건물이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죠? 여기 있는 마을회관이나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등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 이런 것들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공사장에 있는 가설 건물 짓는 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부수적 행위니까 이거는. 경미하는 게, 그죠? 그 다음에, 관공업을 위한 건물. 그 다음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아까 제가 숙박시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적법하게 지어졌다니까요. 그 용도를 신축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건생이나 종교시설로 바꾸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허용 가능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구역. 여러분,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그렇죠. 결정권자 출석, 관리계 결정권자는 여기에다가 지정합니다. 1, 2, 3, 4.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주요 기반시설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유효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시. 안양교도소가 이전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미군 부대가 이전돼 버렸어요. 그럼 유효토지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 개발이 필요도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서 조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시.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에 도시혁신구역으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요, 도시혁신계획을 만들어서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마치 이거 똑같죠? 봐봐. 여기를, 자,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 있어요. 서울 관할이 있거든요. 여기를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용산인데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유토지가 생겨났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뭐로 지정했다? 도시 혁신 구역으로 뭐 했다? 지정을 했습니다. 빨간색을. 누가? 그렇죠. 관리계 결정권자가. 했죠? 지정했죠? 그럼 지정을 했어요. 했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지정했다고 해서 여기에 혁신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지정을 했잖아, 빨간색을. 그럼 지정하면 도시 혁신구를 정했으니까 도시가 혁신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혁신이 되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이 계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혁신을 시키겠다? 계획으로 혁신을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혁신 계획의 의미입니다. 도시혁신 계획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혁신구역 안에서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간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 즉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을 혁신계획이라고 한다. 별로 출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혁신을 이루게 한 거는 뭐로 한다? 계획으로. 똑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뻐지기 위해서 지정했잖아. 그럼 이뻐지는 방법은 어디에 들어온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온 거하고 똑같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의제인데, 자, 봐요. 다른 법이란 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법을 말하지, 사람이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이 뭐냐고.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국계법이죠. 그게 다른 법이라는 것은 국계법이 아닌 법에서. 이 말이죠. 그죠?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을 의제하는 겁니다. 의제. 즉,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도 이반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을 의제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뭔데? 국계법에 따르지 않고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이나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다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있었거든요. 그게 혁신구역 지정되기 전에. 거기에 있던 지문 내지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건 해석이 되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게 뭔 말인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자,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해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나시죠? 자,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아니, O, X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게 기억나냐 이 말이지. 당연히 오지. 난 틀린 말 안 해. 자, 또 이거 있죠. 도시개발 실시계획 이런 말이 있어요.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종전 만드는 관리계획과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종전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정비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국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서도 관리계획 파트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란 이야기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이란 것은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공간 재구조 계획을 의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 국계법에 따르지 않고는 혁신구역을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말은 혁신구역 지정이나 혁신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어디의 내용을 따라와야 된다? 국계법을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계법 절차를 거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오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특이하게 뭐 외우고 이런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협의견의 특례가 있네요. 공간재구조학 결정권자가 공간재구조학 계획을 결정하겠어요. 이거는 공간재구조학에서 배웠죠. 공간재구조학 계획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협의심의를 거치잖아요. 그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된 날로부터 얼마나 답변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30일이잖아요. 30일. 30일. 근데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며칠이었더라? 10일이었죠. 원칙은 대부분이 며칠인데 30일. 근데 요거는 며칠? 10일이죠. 그러니까 복합 용도구역이나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얼마나 의견을 주겠습니까? 30일이죠. 근데 혁신구역은 30일 아니고 며칠? 10일. 즉 무슨 말이냐면 혁신구역으로 지정할 때는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쭈물딱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 되게 좋아요, 지금. 수업을 해보면 지금이 이제 5월이거든요. 5월 달에 지금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력이 좋아요.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그 말 했다 안 했다? 했죠. 매년 하는 말이죠. 뭘 주려고? 꿈과 희망을 줘야 될까? 아이가 자라는 새싹 들어갔다가 새싹을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6페이지 봐요. 내년에도 한다 안 한다?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똑같다. 26페이지에 보면 그 칼라로 결정 절차 보이십니까? 그죠? 그 바로 밑에 양관 1번 협의 보이십니까?
보이죠? 들어가다 맨 밑에 줄에 봐봐요. 도시혁신구역은 며칠이라고 됐어요? 10일. 찾았습니까? 그죠? 원칙은 며칠, 대부분 며칠인데 30일. 혁신구역은 며칠? 10일. 이제 거기 여기 와서 자세히 혁신구역 안으로 오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표현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거는 목차에 줄쳐놓을까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요 똑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실효규정이라든지 건축제한 이런 것들이 준용이 됩니다. 의제 목차만 줄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행위자는 아까 어디서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혁신계획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위자는 뭘 한다고요?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아까 박스기 때문에 됐고. 다른 법률 적용의 특례인데, 여기 조금, 여기 어려운데, 할 때마다 가슴이 좀 알싸해가지고, 일단 볼게요. 봐봐요. 자, 의미 해석부터 할게요. 도시 혁신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이거 해석부터 해야 돼. 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자, 뭔 말이냐면,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 에이? 됐죠? 그러면 다음 법률 규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미술작품 장식 규정, 부설주택의 설치, 공개공지, 그 다음에 공원 녹지 확보 기준, 학교 조성 개발 기준,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의 배치나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부대 시설의 규모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세대짜리니까 부대 시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복리 시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디에? 그렇지. 주택법에. 공개공지 규정이 어디에 있겠어? 건축법에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가 건축법에 있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그죠? 주택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혁신구역 안에서는 주택법에 있는 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 혁신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건축법에 있는 공개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런 데서 문제를 잘 내. 놓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뭘 적용을 안 받는지를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의 부대 복리 설치 기준. 주택. 공동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 공원, 공개공지, 미술작품 장식 규정,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이 미술작품 설치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즘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주변 또는 건물 안에 미술작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피스 빌딩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미술작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여기도 미술작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 승강기 옆에 조각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지만은 우리 승강기 타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조각상이 있다니까. 안 보셨어요? 흡연구역입니다. 흡연구역.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저는 갔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있는데 여기 어디더라? 도시혁신구역이죠. 그러면 건물마다 그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6가지 규정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죠?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주택 앞에 학교가 있고요. 앞에 공원이 있고 공지가 있는데 그죠? 이 주택을 지었을 때 미술작품 장식이라든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끝.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죠? 센터는 주택을 잡아야 되겠죠. 주택 앞에, 주택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 앞에 뭐가 있다고? 공원, 옆에 학교, 그 다음에 안에 공개공지. 공개공지가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단지 요즘 단지에 지상에 주차 안 하잖아.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들은 단지에 주차장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하로 다 내려가지. 지상에 주차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상 주차 공간, 옛날에는 옛날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공원. 소규모 공원 있잖아. 그게 공개공지 아닙니까? 그 다음 미술작품 장식규 정화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에는 뭐가 있고? 주차장. 그 다음 미술작품.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일정 규모가 되면 미술작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출입구나 이런 데 보면 조각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 니 외웠듯이? 뭘 센터로 잡아야 된다고요? 주택. 을 센터로 잡고 앞에 뭐 있다고? 공원. 옆에 학교. 안에 공개공지. 지하에 주차장. 그 다음에 성곽이 앞에 미술작품. 그거 다 외웠네. 잘하네. 이거 힘든 거 다 외웠습니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됐죠? 요런 것들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놓은 거죠. 도시 혁신구역에 지정되죠.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온다?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혁신구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물을 좀 폼나게 지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되니까. 줄만 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부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끝! 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한번 제가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OX만 이야기하세요. 자,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결정권자가, 그죠? 결정권자가 요런 지역에, 그죠?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거점, 유유토지, 이런 데 지정합니다. 혁신계획으로서 뭘 한다? 행위전을 하겠죠. 그리고 혁신구역을 지정을 할 때 협의하는 기간이 30일이고 며칠? 10일. 도시혁신구역은요, 다른 법에서 관리계획이나 공간 재구조 계획을 의제한다 하더라도 혁신구역 지정은 의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혁신구역이 지정이 되면 혁신구역의 그죠? 행위자 건축 제한이라든지 각종 실효 규정은 뭘 준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혁신구역 안에서는 요런 6가지 규정을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뭐가 센터에 쓴다고요? 주택, 앞에, 공원, 옆에, 학교, 안에, 공개공지, 지하에, 주차장, 그 다음에 성곽 입구에, 미술작품, 다 외웠네. 오, 잘한다. 그 다음에 행위자는 혁신계획으로 한다고 했고, 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에 있는 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위하고 공동심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옛날에 입지의제 채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봐요. 도시혁신계획에 따라서 도계위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치는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뭐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개최하는데 그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이 경우 진짜 중요한 거 요거 있네. 완화할지 말지 여부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나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어디가 아니고? 어디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각국이 받는 행위 제한을. 그러니까 완화 여부 결정이 어디에서 되는지 그거 체크해야 되겠죠. 완화 여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지정. 누가 합니까? 똑같죠? 결정권자. 다음 하나에 대한 지역으로서 복합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합니다. 노후 건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복합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 종류 규모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를 복합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복합 용도 계획으로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실효 규정이라든지 건축 제한은 뭐를 의지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합니다. 행위자는 복합 용도 계획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똑같죠? 그러니까 혁신구역을 공부하고 나니까 복합 용도 구역이 오니까 공부할 게 없다. 지구 단위 의제라든지 특별 건축구역 이런 것들은 똑같이 간다.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체복합구역. 자, 누가 지정합니까? 똑같네.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해서 다음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일부에다가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도시공개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몇 년 지나버렸어요? 10년 지났어요. 개량 정비가 필요합니다. 준공되고 10년. 주변 지역의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더라.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니까 기반시설.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더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지금 보니까 1, 2, 3번에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어디에 지정된지를 보니까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반시설이죠. 왜? 도시공개시설이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공법이 없었거든요. 이런 공법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공법이 생겨났더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로 지금 그 선거철마다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대선에서는 안 나오고 아마 다음 내년에 있는 지자체 선거 또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갖다가 지하철인데 지상철이 있죠. 명칭은 지하철인데 지상으로 다니는 게 있잖아. 이걸 어디로 내리려고 합니까? 지하로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지상 공간, 그죠? 전철이 다니는 그 지상 공간을 뭐로 활용하자? 공원. 또는 뭐를 짓자? 주택을 짓자. 아니면 청년주택을 짓자. 이래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복합적 쓰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제가. 행위자, 마찬가지예요. 완화, 그 다음에 비용, 너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어디가 중점이 되냐면 혁신구역에서 썼던 각종 개념들이 나머지 내용으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으니까 혁신구역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이네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서 행위자 중에 특례가 나옵니다. 자, 특례로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 안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구역이 아니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안에서 그 건물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하더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뭐는 도시 군 계획 시설일 때는 그게. 그 건물이 도시 군 계획 시설이죠.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이거 객관식 지문에서 최근 들어서 잘 냅니다. 이런 거 형광펜 한번 칠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상한 데 칠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칠해줘야 됩니다. 누렇게, 시퍼렇게 한번 칠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형광펜을 칠한 분들은 형광펜 칠하면 안 되죠, 이게. 줄을 잘 쳐야 되는데. 계속 칠했다고? 그러면 책 전부 다가 형광펜 아이가? 중요하죠? 줄 쳤습니까? 자, 이거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용도지역이 용도지역 안에서 뭐일 때는 도시공객 시설이죠. 자, 이거 해석을 여기서 할게요. 글자가 여기 쓰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어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용도지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화 집회시설은 건축 금지 일어났어요. 그 문화집회시설은 못 짓죠? 문화집회시설은 어떤 용도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자연녹지라고 할게요. 아니면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또 자연경관지구라. 그러면 문화집회시설은 못 짓는다라고 건축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지어야 못 지어요? 못 짓죠. 문화집회시설 극장입니다. 극장, 문화집회시설 극장, 그 다음에 예식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고 예를 들게 제가 자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근데 문화집회시설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롯데시네마 못 짓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롯데시네마 안 되는 거예요. 왜 문화집회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집회가 들어오는데 그게 도시공객 시설인 거야. 시설이야, 시설. 그러니까 문화집회인데 그게 시립박물관인 거야. 시립미술관이야,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니까 문화집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문화집회는 맞는데 그게 어디에 속하더라?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야, 그게. 그죠? 그런데 봐요. 그대로 이런다, 봐봐. 용도지역이나 어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그죠? 도시군계획시설이면 그 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문화집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과천에 가면 산골짜기에 미술관이 있다고. 그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어디가 아니더라?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그 용도구역에서, 그죠? 건축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럼 시설도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만 그렇더라고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만.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용도지역이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 있죠. 이럴 수 있죠.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이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자리 세 가지가 붙어버려요. 자, 봐요. 관악산에 갔거든. 어느 주변에 갔거든요. 근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야. 근데 경치가 좋아가지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근데 그거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였어. 그럼 행위자리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의 건축제한 세 가지가 붙어버리죠. 행위자의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헷갈린다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때 어디 행위자를 정한다? 용도 구역의 행위자를 정해요. 즉 어디 행위자를 받아라? 그린벨트 개특법의 행위자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중첩이 되면 어디 행위자를 받는다? 용도 구역의 행위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이걸 했죠.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 이하일 때. 얼마요?
330 이하일 때. 건폐율 기준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중평균입니까? 산술평균입니까? 가중평균. 건축자는 어디로 없애버린다?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으로 적용합니다.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하면 된다. 건물이 이런 나오죠. 밑에 보면 건물이 고도 지구에 걸치면 뭐가요? 건물이 고도 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의 행위자를 추가 적용합니다. 추가 적용이란 말을 넣어주면 문장이 더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여러분 고도 지구가 중요하겠습니까?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이 고도지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건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의사표시 한번 할까요? 심리유하지 말고.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고도지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네, 이거 틀렸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 건물이. 고도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없으면 안 돼. 건물이 있어야 돼요. 뭘 빼버린다, 시험에서는. 그렇죠. 고도지구로 갖다 이상한 거로 바꾸지는 않고 건물을 빼버립니다. 수업할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이 소리야. 이 소리가. 부모님들은 애들 먹는 거 봐도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이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걸치면? 방화지구에 걸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건물입니다. 방화지구에 걸치죠. 그러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대지는 아닙니다. 방화지구의 행위자를 정합니다. 단 건물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화재 연소가 안 되겠죠. 방화벽 때문에. 그럴 때는 각각으로 갑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똑같은 규정이 어디 가면 나오냐면 건축법 또 나오죠. 건축법 또 나옵니다. 단지 이제 기준이 여기서는 330으로 푸는데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과반으로 갑니다. 과반. 여기서는 330 이하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건축법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만 이제 해드릴게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빨리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면 나오냐면 2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말 또 나오죠. 227 맨 하단.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330으로 안 가죠. 대지 뭐로 간다? 과반. 227. 넘기면 228이 나오겠지? 그 방화지구 나오지? 녹지지역 나오지? 똑같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공격 시설이 나오는데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 볼게요.